네, 안녕하세요. JB입니다. 오늘 영상 시작하기 전에 감사 인사부터 드리고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이번에 TSMX로 수익을 본 많은 멤버십 회원분들이 소중한 슈퍼땡스 후원을 보내주셨는데요. 캡처본이 한 화면에 다 담기지가 않아서 두 화면으로 나눠서 감사 인사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JYL님, 전현선님, 진로알님, 권종찬님, 가즈앙님, 제니맘님, 구진성님, 재미있게 살자님, 아파플링님 정말 감사드리고요. 앞으로도 많은 도움 받으실 수 있게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그리고 저는 어제 프리장에서 멤버십 회원분들께 말씀을 드리고 중국 증시 3배 레버리지 상품인 잉에 다시 매수를 들어갔는데요. 들어갈 때만 해도 잉이 보합권에 머물러 있었는데 이후 트럼프와 시진핑의 통화 소식이 전해지며 매수한 지 1시간도 안 돼서 폭등을 했는데요. 단타로 접근하신 분들 중에는 이미 수익 실현을 하신 분들도 꽤 계신 것 같은데 다들 축하드립니다. 네, 그럼 본격적으로 오늘 영상 내용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어제 나스닥 증시는 강하게 폭등하며 마무리했습니다. 반도체 섹터도 마찬가지였고요. 어제는 딱히 중요한 지표 발표도 없던 날인데 어떻게 이런 드라마틱한 상승이 가능했냐? 사실 어제 상황만 놓고 보면 오히려 불안 요소가 더 많았던 날이었죠. 옵션 만기일이기도 했고 일본이 다음 통화정책 회의에서 금리를 인상할 것이라는 전망이 거의 100%에 달한다는 소식이 전해지기도 했고 또 다음 주 월요일이 미국 증시 휴장일이기 때문에 주말까지 끼면 3일을 내리쉬게 돼서 보통 이런 경우에는 기관들에서도 리스크 관리 차원에서 물량을 줄이는 경향이 있거든요. 왜냐면 쉬는 날 뭔가 일이 터져버리면 이게 대응이 안 되잖아요. 그래서 징검다리 휴일이 있다는 건 악재면 악재지 사실 호재라고 볼 수는 없는 부분인데 아무튼 이런 다소 찝찝한 조건들이 다 깔려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장 시작부터 끝까지 쭉 그냥 좋은 분위기를 유지하며 아주 좋게 상승으로 끝났습니다. 뭐 아무래도 폭발의 트리거가 된 건 트럼프와 시진핑의 깜짝 통화 그리고 이로 인한 미중 갈등 완화 분위기가 가장 결정적이긴 했겠지만 제가 봤을 땐 한 3가지 정도 더 중요한 요인이 있다고 생각하거든요. 근데 이 부분을 다른 경제방송들에서는 언급을 안 하는 것 같아서 이번 영상에서 제가 한번 말씀드려보도록 할 테니까요. 관심 있는 분들은 끝까지 잘 들어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우선 첫 번째 요인, 다음 주가 생각보다 뭐가 없는 주간입니다. 무게감 있는 경제지표 발표도 없고요. 그렇다고 시장에 크게 영향을 끼칠 만한 기업의 실적 발표도 없습니다. 물론 저는 개인적으로 3M의 실적을 늘 중요하게 보는 편이긴 한데 아무튼 빅테크 기업이라던가 주요 반도체 기업 실적 발표는 없기 때문에 그냥 평탄하게 흘러갈 수 있는 주간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그리고 심지어 여기에 더해서 1월 FOMC를 앞두고 연준 위원들이 그 어떤 공식적인 발언도 할 수 없는 블랙아웃 기간에 돌입합니다. 물론 다음 주는 트럼프의 취임식이라는 대형 이벤트가 있긴 하지만 증시 자체적으로 발생할 수 있는 변수는 상당히 제한적이라고 보는 게 맞습니다. 아무튼 이런 상황이기 때문에 가장 최근 있었던 연준 위원의 발언이 중요하다고 생각하는데요. 이 부분에서 우리가 좋게 볼 수 있는 부분이 한 가지가 있습니다. 제가 어제 올린 시황 분석 영상에서 언급하기도 했지만 엄청난 매파로 유명한 크리스토퍼 월러 이사가 갑자기 엄청나게 비둘기파적인 메시지를 쏟아냈잖아요. 올해 금리 인하가 예상보다 더 많이 시행될 수도 있다는 둥, 빠르면 3월부터 금리 인하가 다시 재개될 거라는 둥, 트럼프의 관세 정책이 인플레에 끼치는 영향은 크지 않을 거라는 둥, 이렇게 온갖 비둘기를 다 날려줬죠. 근데 저는 이게 트럼프의 취임식에 맞춰서 약간 짝짝꿍 손발을 맞춘 행보가 아닌가라는 의심이 강하게 듭니다. 연준의 대표 인물이라고 하면 제롬 파월 의장 정도밖에 모르는 분들이 대다수일 텐데요. 크리스토퍼 월러 이사도 우리가 반드시 기억하고 잘 관찰해야 하는 인물입니다. 왜냐면요, 이분이 완전히 트럼프 사람이에요. 트럼프의 복심 중에 복심이라고 봐도 될 정도로 트럼프와 가까운 인물입니다. 애초에 이분이 연준에 입성하게 된 것도 2020년 트럼프가 대통령 끝물 시절에 연준 이사로 직접 꽂아줬기 때문에 가능했고요. 또 작년 7월에는 트럼프가 본인이 대통령이 된다면 월러를 다음 연준 의장으로 지명할 것이라고 대놓고 밝히기도 했을 만큼 이 둘은 강력한 유대관계를 유지하고 있는데요. 아무튼 이런 상황에 트럼프 취임식을 코앞에 두고 다른 사람도 아닌 월러가 갑자기 저런 비둘기파적인 발언을 한다? 바이든 행정부에서는 그렇게 한결같이 매파적인 목소리만 내던 사람이 갑자기 이거 자체가 뭔가 좀 하는 부분이 있죠. 그러니까 이게 지금 물가가 확실하게 안정세에 접어들면서 비둘기파로 스탠스를 바꾼 거면 모르겠는데 사실 이번 CPI가 예상치를 하회했다 뿐이지 아직은 뭐 그렇게 안심할 상황은 아니거든요. 근데 월러가 과감하게 저런 메시지를 낸다는 건 뭔가 목적이 있는 행위가 아닌가 싶습니다. 참고로 트럼프는 예전부터 고금리를 너무 오래 지속하면 안 된다. 내가 대통령이 되면 금리부터 안정화시킬 거라고 계속 말해왔던 사람이기 때문에 트럼프 2기 행정부에서 벌어질 폭발적인 금리 인하를 우리가 기대해 볼 수 있을 것 같고 이에 대한 정당성을 부여해주기 위해 월러 이사가 갑자기 스탠스를 바꾼 게 아닌가 싶습니다. 그리고 트럼프가 시진핑과 통화하면서 화해 무드를 연출한 건 역시 시장에서 현재 우려하고 있는 수준만큼의 폭력적인 관세 부과는 없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우리가 해볼 수 있습니다. 그리고 이 모든 부분들은 다음 주 월요일에 있을 트럼프 취임식에 대한 기대감을 키울 수 있기에 충분했죠. 근데 이제 일각에서는 시진핑과의 통화는 너무 의미부여를 해서는 안 된다. 트럼프가 언제 또 마음이 바뀔지 모른다고 보는 분들의 의견도 있는데요. 저도 그 부분에는 동의합니다. 동의하는데 근데 적어도 이번 취임식에서만큼은 통수칠 확률이 많이 줄었다는 거죠. 아니 아무리 트럼프가 변칙적이고 종잡을 수 없는 인물이라지만 통화 좋게 끝낸 지 3일 만에 갑자기 그렇게 얼굴 막 싹 바꾸고 그러진 않겠죠 설마. 그리고 또 하나 우리가 기대해볼 만한 부분이 종전입니다. 지금 보면 크다고 볼 수 있는 전쟁이 두 개가 있잖아요. 하나는 러시아와 우크라이나의 전쟁, 또 하나는 이스라엘과 팔레스타인 하마스의 전쟁. 근데 어제 이스라엘 내각은 휴전안을 승인했고요. 러시아와 우크라이나도 아마 얼마 안 있어 트럼프의 중재로 휴전이 가능할 거라고 보는 의견이 상당히 많습니다. 그러니까 이게 보면 확실히 트럼프의 시대가 다시 한번 다가오면서 뭔가 일이 좀 착착 진행되는 느낌이 분명히 있습니다. 그리고 이것과 더불어서 우리가 증시의 또 한 가지 호재로 볼 수 있는 부분이요. 올해 초에 연준의 마이클 바 부의장이
사임 의사를 밝혔거든요. 참고로 마이클 바 부의장은 트럼프와는 정반대되는 가치관과 이념을 가진 인물이고요. 항상 은행들을 강하게 규제해야 한다고 외쳤던 사람입니다. 트럼프는 은행들의 금융활동을 자유롭게 풀어줘야 한다는 입장이고요. 그래서 아무튼 이 부분 역시 증시에는 호재로 작용할 수 있겠죠. 일반적으로 은행의 규제가 풀리면 주식시장에도 좋다는 점 상식으로 알고 계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그럼 슬슬 정리하자면요. 저는 2025년 새해가 시작하고 올린 첫 번째 영상에서 아마 4분기 실적 시즌을 기점으로 반도체 섹터가 강한 반등이 나올 것 같다는 말씀을 드렸었습니다. 현재까지는 예상대로 잘 흘러가는 분위기인데요. 4분기 실적 스타트를 끄는 TSMC가 좋은 실적을 냈고 이외에도 여러 매크로적인 요소들도 잘 융합되면서 SOXL이 최근 다시 강한 모습을 보여주고 있고요. 아직 많은 기업들의 실적이 남아있고 어떻게 될지 결과가 확실하게 나온 건 아니지만 부디 제가 예상한 대로 잘 흘러갔으면 좋겠습니다. 그럼 저는 다음 영상에서 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